풀밭 위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지고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길게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젊은이가 침을 질질 흘리며 코를 골고 있습니다. 파리가 코끝에 앉아도 손 한번 까닥하지 않는 이 사내의 이름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게으른 뱅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바로 그 잔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말 한마디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래 동화소가 된 게으름뱅이입니다. 단순한 어린이 동화라고 넘기기엔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나 묵직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뼈를 때리는 교훈이 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이 게으름뱅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젊고 건장한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하고 체격도 좋았지만 이 사내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세상에서 가장 고된 노동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겨우 기어나와 숟가락을 들었고 밥을 먹고 나면 곧장 방구들에 드러누워 코를 골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마을 사람들이 논과 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이 사내는 들판 나무 그늘 아래서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러다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러느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귀를 틀어막고 돌아누우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들판에 소를 보라며 저 소는 밥도 안 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풀만 뜯으면 배가 부르니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삶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며 차라리 소가 되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이 한심한 말을 듣고 있었는지 바로 그날 오후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뱅이가 나무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백발의 노인 한 명이 그의 앞에 호련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린 채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그토록 소의 삶을 부러워한다 들었다며 여기 소머리탈이 하나 있으니 이것을 쓰면 소가 되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뱅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인이 내민 소머리 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단번에 멀리 위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니 손가락이 뭉개지고 발이 갈라지며 온몸에 거친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음매하는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건장한 사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런 소 한 마리가 네 발로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탈을 벗으려고 앞발로 머리를 긁어보았지만 이미 탈은 살가죽과 하나가 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소의 고삐를 거머쥐고 장터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네 발로 끌려가면서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노인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 팔아요. 소 튼튼하고 일 잘하는 좋은 소 팔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상이 험악한 농부 한 사람이 다가와 소의 이빨과 다리를 꼼꼼히 살핀 뒤 값을 치르고 고삐를 넘겨받았습니다. 노인은 소를 넘기면서 농부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남겼는데 이 소에게 절대로 물을 먹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단 한 뿌리라도 먹으면 이 소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를 끌고 자신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게으름뱅이의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농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소를 끌고 나가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쟁기를 목에 매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논밭을 하루 종일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발국이 갈라지고 어깨에 피가 맺혔지만 농부의 채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싫어했던 그 게으름뱅이가 이제는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또 일해야 했습니다. 밥 한 끼 편하게 얻어먹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지만 후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풀 한 줌을 겨우 씹어 삼키며 잠깐의 휴식도 허락받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 속에서 수레를 끌었고 한여름 백약벗 아래서는 혀를 축 늘어뜨리고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울 칼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외양간 한쪽 구석에 볏짚 몇 줌을 깔고 웅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의 정신은 그대로인데 몸은 소가 되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나오는 소리는 음매뿐이고
농부는 그저 소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려니 하며 풀 한 다발을 더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에서는 기력이 사라져갔습니다. 농부조차 이 소가 오래 못 가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게으른 맹이는 매일 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 김을 매던 어머니의 구부러진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단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러느냐 하셨을 때 귀찮다는 듯 돌아누웠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결국 게으른 뱅이는 결심을 합니다. 이 짐승의 몸으로 하루라도 더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무밭으로 가서 물을 먹어버리자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농부의 눈을 피해 외양간을 빠져나온 소는 달빛을 따라 무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얗게 흙 위로 고개를 내민물을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물을 한 뿌리 두 뿌리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물을 삼킨 뒤 풀밭 위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 여기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달라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지런히 살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뜨거워지더니 무언가 쭈그러드는 느낌이 들었고 뻣뻣했던 내 다리가 서서히 두 다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털 가죽이 스르르 벗겨지고 뭉개졌던 손가락이 하나둘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을 번쩍 떠보니 소의 몸은 온데간데였고 사람의 두 손과 두 발이 달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더니 음매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며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이는 맨발로 밤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깜짝 놀란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게으른 뱅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사정을 말씀드린 뒤 이제부터는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고 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게으름 베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악고니에 불을 지폈고 논밭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 게으름 뱅이가 사람이 달라졌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밖에서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게으른 뱅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로 이름이 낮고 넉넉한 곡식 창고에 어머니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게으르면 벌을 받는다는 겁주기 동화가 아닙니다. 조상들은 이 이야기 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스스로 땀 흘려 노동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는 철학을 숨겨 놓았습니다. 소가 된 게으른 뱅이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무거운 쟁기도 농부의 채찍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끔 이 게으른 뱅이와 다를 바 없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험 말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이 속담이 수백 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단순히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뱅이는 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물을 먹던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을 처음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소가 되어 후회하기 전에 오늘 당장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